수학 2 단원이고요.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프린트가 나갈 거고요. 프린트는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함수의 극한이 뭔지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같은 내용이니까. 이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체 뭐냐? 잘 보이죠? 전혀 부담 없이. 자, 그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극한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고야.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리미트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극한은 리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미트라는 말 자체는 이제 뭐 제한하다 그러는데 딴 데 보지 말고 그냥 쭉 가세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프로치가 뭐야? 근접하는 거지. 거기까지 근처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디펜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극한값하고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함수 fx가 x가 a와 다른 값을 취하면서 a와 한없이 가까워진다. 방금 얘기했죠. a를 향해 가는 거야. a에 근접하는 거야. understand? 그랬을 때 어떤 일정한 값, 다시 무슨 값? 이거를 우리는 디펜드 값이라고 해. 이게 디펜드야. 그러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기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 그래?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 극한값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저기 잠깐 써놨지만 디펜드 값이라고 해요. 자, 디펜드 값. 디펜드 값.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가 a 근처로 가는 거야. x가 a 근처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a까지 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으면 a 근처까지 가. 그랬을 때 이 디펜드 값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디펜드 값은 뭐냐면 y 값이에요. y 값. 다시 무슨 값? 그러니까 알파의 근처까지 가서, 그러니까 a 근처까지 가서 알파에 가서 기대는 거야. 알파는 아닌데 알파한테 살짝 기대는 거야. 나 알파를 해줘. 알파를 해줘. 라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a를 향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어떤 a를 향해 가는데 그러면 a보다 조금 작게 가거나 크게 가거나 했는데 a 근처까지 갈 거야. 그럼 만약에 a보다 조금 크다. 그러면 a에다가 0.001 의미 있어 없어? 없다고. 아니 계산을 못해. 맞아 틀려. understand? 그리고 우리는 a보다 조금 모자르게 갔는데 근처까지 가? 근데 a보다 조금 모자른 게 얼마인데?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자꾸 디펜드 값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함수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함수값. 함수값은 뭐야? 이그제트리한 값이야. 그러니까 대입해서 나온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그제트리 값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라는 얘기지.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때 얘기하겠지만 극한값도 함수값처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a보다 조금 크다 작다 조금 더 나오겠지만 오칸 자극하지만 a보다 조금 크다 작다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a밖에 없단 말이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a를 대입을 할 거야. 다시 a를 뭐 한다고? a를 대입을 해놓고 열심히 함수값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a를 대입해서 나왔지만 이거는 디펜드 값이야. 방법은 대입밖에 없어요. 다시 방법 뭐밖에 없다? 대입밖에 없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이건 한국말로 하면 힘들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값은 이렇게 쓰죠. fa는 알파다. 이러면 우리는 무슨 값이야? 자, 함수값. 자, 따라서 함수값.
이건 함수값이에요. 무슨 뜻이야? 직접 넣은 거야.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고 이거는 디펜드 값이다. 그냥 그 정도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뭐 별로 없어요. 리미트는 극한을 뜻하는 약자로 쓰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시작. 자, 처음부터 시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리미트가 있어야 극한값이고 리미트가 없이 그냥 지워졌네요. fa는 알파다라고 쓰면 이거 무슨 값? 시작. 함수값. 다시 무슨 값?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데이터일 거야. 그런데 대입을 하고 나서 어차피 함수값도 대입이고 극한값도 대입인데 대입을 하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나중에 결과치를 보면서 이거는 극한값이야, 이거는 함수값이야라고 구분을 하는 거지. 실제로 계산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단지 개념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리미트라고 읽는다라는 얘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미트가 보이면 뭐 하자? 시작. 대입하자. 다시 뭐 하자? 대입하자. 그래서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 얼마나? 시작. 끝. 그리고 이 이름 무슨 값이야? 시작. 극한값. 함수값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함수에다 대입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는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다.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리미트가 보이네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맞지? 그럼 뭐 하자? 시작. 대입하자. 다시 뭐 하자? 자, 대입해봐. 시작. 0. 에? 0돼요? 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릴게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 것 같으면 그냥 미리 말씀드려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런데 실제로요. 얘네를 약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약분은 0은 약분할 수가 없어. 근데 엄밀히 말해서 x는 0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분을 해. 함수에서는 약분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극한값에서는 약분을 해도 된다. 자, 다시 함수에서는 약분하면 된다 안 된다? 0이 아니면 약분해도 돼요. 근데 0 때문에 약분을 못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극한에서는 약분을 해도 된다. 그래서 얘는 약분을 하고 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니까 뭐가 나와? 시작. 마이너스. 됐습니까? 됐어요? 자, 리미트가 보면 뭐 하자? 대입하자. 다시 뭐 하자? 대입했던 분모가 얼마야? 0분의 1이네. 맞습니까? 맞아요? 0분의 1. 자, 여기다 해볼까? 0분의 1이 뭐냐 이거야. 근데 0분의 1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옆에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게, 무한대라는 개념이에요. 이 인피니트는 많이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어? 인피니트 어디서 들어봤니? 들어봤다며. 어디서 들어봤어? 아, 대답을 해. 어디서 들어봤어? 그냥 가수? 많이 들어봤어요. 그 자동차 어디서 도요타인가? 그 인피니티라는 그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일본 자동차고 이 인피니티 뭐라고 해요? 시작? 무한대.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개념은 그냥 여러분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어마어마하게 뭐야? 많은 거야. 됐습니까? 절대 세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좀 이따 무한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런데 이 무한대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무한대는 양수거든. 다시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0분의 일반적으로 수라고 얘기했는데 0분의 1, 0분의 2, 0분의 3, 0분의 4 understand? 0분의 1이 무한대다 그러면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냐? 무한대는 앉으세요. 무한대는 양수기 때문에 다시 무한대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뭐도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무한대지. 그러니까 0분의 수에 절대값이 무한대지 0분의 수 자체가 무한대는 아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1로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수라고 할게요. 수. 0분의 수의 절대값이 무한대죠. 다시 0분의 수의 절대값이 뭐다? 무한대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0분의 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0분의 수가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이 자체가 양수야 음수야? 시작. 양수. 왜? 제곱 때문에. 맞지? 2보다 조금 크던 작던 간에 분명히 0은 아니지만 제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시작. 무한대로 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볼 거야. 얘. 자, 리미트가 보면 뭐 하자? 시작. 대입하자. 다시 뭐 하자? 대입해놓고 이제 우기는 거지. 이거 함수값이야? 아니면 극한값이야. 됐습니다. 그러면 무한대. 이게 뭐 0 들어가면 뭐가 돼? 시작. 0분의 2인데 이게 양수야 음수야? 시작. 양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1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이해가나? 됐어요? 그럼 1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겠어? 마이너스 무한대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에서 아니 어떤 사람이 재산이 1000억이 있어. 근데 1원이 모자라. 그래서 나는 재산이 999억 9999만 9999원입니다. 99원입니다. 라고 얘기하겠니? 안 하죠? 무한대에서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신의 개념이고 이거는 숫자의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수렴하는 경우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이제 수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가 나오니까. 다시 뭐가 나오니까? 숫자도 2개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만 나와야 돼요. 숫자가 나오니까 수렴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엄밀히 말해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발산. 발산. 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산은 3가지가 있어요. 무한대. 자, 때보자. 무한대. 이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러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자, 진동. 따라해. 진동. 여러분들 이 OX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발산 얘기가 나오면 3가지 다 따져봐야 돼요. 발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산의 의미는 수렴하지 않는 거야. 참 정말 어려워. 참고적으로 수렴은 영어로 컨버지라고 해. 컨버지. 발산은 뭐라고 그랬어? not converge. 간단하죠? 네? 발산 마이너스 1. 그럼 선생님 진동은 뭡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의 n제곱 하면 이게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왔다 1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다 1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다 1 나왔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분명히 숫자는 나오지만 하나의 숫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맞아 틀려? 이렇게 2개 이상 나오는 거, 뭐 무한대 나왔다, 마이너스 나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개 이상이 나오는 걸 우리는 진동이라고 그러고, 진동은 발산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수영, 이 숫자입니다. 됐죠? 됐어요? 왜? 뭐가 좀 적응이 안 돼? 오랜만에 보니까? 왜? 자, 칠판 지우고 여기 지우지 말까 우선은? 자, 계속 보면서 자, 좌극한이 뭐냐? 자, 봐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볼 때요. 그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어프로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A를 향해 가는데 다시 어디를 향해 가?
A를 향해 가는데 얘가 A에서 작은 쪽에서 이렇게 향해 갈 수도 있는 거고 큰 쪽에서 향해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도달하는 지점이 여기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 A까지 가는 건 아니고 A 근처까지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시작 왼쪽.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겠어? 시작 좌극한. 왼쪽에 있으니까 좌극한이라고 부른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시작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좌극한은 얘는 A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데까지 간 거지 근처까지는 갔지만 조금 작게 간 거야. 우극한은 조금 크게 간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가 조금 크기는 한데 다시 조금 뭐하긴 한데 크기는 한데 A보다 조금 작겠죠. 아이고 씨. X는 A보다 작은 범위겠지? 여기는 A보다 큰 범위야. 물론 여기가 X가 A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가요. 이게 지금 기호가 옛날 기호라서 그런데 이 0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지우세요 책에. 0이 없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fx다. 이거를 우리는 좌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y값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 좌극한이라고 얘기하고 요렇게 하면 좌극한 값. 됐습니까? 얘는 뭐라고 쓰겠어? 리미트 x가 a 어디로 가? 플러스로 가요. 이게 기호가 계속 바뀌어요. 원래 이 기호가 더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기호가 더 정확한 기호인데 됐습니까? 됐나요? f x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걸 쓰기 싫기 때문에 understand? 선생님은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a 마이너스. 이건 무슨 값이야? 시작 함수값. 다시 무슨 값? 다시 무슨 값? 그럼 이런 뭐야? 시작 좌극한값. 대입을 할 거잖아, 맞지? 얘는 뭐라고 쓰겠어? f a 플러스. 이게 쓰기가 훨씬 편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얘를 자 좌극한값. 좌극한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좌극한값, 우극한값. 이거 원래 있는 기호인데 교과 과정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저는 앞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 가시죠?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아까 그림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가 a가 있어요. 아까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얘가 무슨 극한이야? 시작? 우극한. 다시 무슨 극한? 우극한.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극한이라는 건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맞지? 그럼 그래프를 따라다니면 극한값은 y값이라고 했잖아. 다시 무슨 값? 극한값을 따라가보면 얘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알파까지 가는데 실제로 알파보다 조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시작? 큰 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 써야 되냐? f a 플러스 0은 알파보다는 조금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지. 알파보다 좀 크잖아. 왜? y값이니까. 다시 무슨 값?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fa-0이라는 건 조금 작은 쪽에서 오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쪽에서 오는 거야. 이쪽에서. 그래프 따라서. 그럼 여기까지 도달을 해주면 좋겠지만 맞아 틀려. 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작은 데까지 가니까 조금 밑에 한 요 정도까지 오겠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시작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딱 하나. 이게 교과 과정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이제 학교 시험 문제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옵니다. 그럼 합성함수의 극한은 끝까지 저렇게 결과가 나왔어. 저 칠판 보세요. 저 끝에 알파 플러스 0이라고 나왔잖아. 맞지? 그럼 저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그냥 넌 알파야 라고 쓰면 돼. 근데 쟤는
근데 그게 우극한과 자극한으로 다시 나눠져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보세요. 극한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극한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쪽에서 갈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갈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극한을 자, 디펜드각. 따라해, 디펜드각. 디펜드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함수값처럼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서 연락의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대입을 했지만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무한대는 0분의 수의 절대값을 우리는 무한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까지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 딱 이거야. 무슨 값과? 우극한값과 다시 무슨 값? 좌극한값이 같을 때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존재할 때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수능에 나옵니다. 올해 수능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내년 수능이죠. 내년 수능에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작년에 나옵니다.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재재작년에 나왔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뭘로? 그래프로. 그래프로 우극한값, 좌극한값 묻는 거 나오는데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합성함수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두 개가 다르다. 다시 두 개가 뭐하다? 우극한값과 자극한 값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극한값이 뭐라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극한값의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앞서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 맞지? 맞아, 틀려? 그래서 아직은 깊이 안 들어가고요. 그냥 교과서적 레벨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극한값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자, 극한이라는 거는 근처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극한값은 y값이에요. 다시 극한값 무슨 값? y값이에요. 극한값은 y값이고 극한값이 우극한값과 자극한값이 다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아주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그래프가 맞지? 맞아, 틀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부연속이라고 그래요. 끊어져 있으니까 연속이라는 건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극한값인데 마이너스의 무슨 극한? 시작. 좌극한. 다시 마이너스의 무슨 극한? 그럼 마이너스 이 부분에서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런 데서 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이 부분에서만 보는 거야. 마이너스 이 부분에서. 좌극하니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좌극한. 왼쪽이지. 그럼 왼쪽 그래프를 보는 거야. 왼쪽. 얘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왼쪽에서 여기까지 올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값? 시작? y. 다시 무슨 값? 근데 엄밀히 말해서 얘는 이 y값 2보다는 조금 크게 써 작겠어. 시작? 작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답으로 쓰면 2가 되지만 됐습니까? 나중에 합성함수를 위해서는 너 2보다는 조금 작고 있구나. 우리가 쓸 때 그냥 2라고만 써요. 근데 개념상으로는 2보다 조금 작아요. 됐습니까? 됐니? 자, 2번.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2에 플러스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시작? 큰 거. 그럼 큰 쪽을 봐야지. 좌극하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우극하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개념이 아니야. 크다, 작다의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 그럼 이쪽이잖아, 이쪽. 여기 아니야, 여기. 맞지? 어디를 향해 가? 시작? 0. 다시 뭘 향해 가? 0을 향해 가는데
얘는 솔직히 0보다도 조금 크게 써야 돼서 시작 작겠죠. 맞습니까? 뭐 마이너스 0이라고 써도 좋고요. 0 마이너스라고 써도 좋고 하여튼 작다라는 의미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 마이너스 1을 보니까요. 마이너스 1은 현재 자극한이 얼마냐? 3번에서 마이너스 1의 자극한 시작 마이너스 1이 y값입니다.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엄밀히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다 작다? 시작 크다. 그러니까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냥 읽으면 돼. 크다 작다.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마이너스 2 같은 지점에서 보면 우극한은 자극하는 이고 우극한은 0이기 때문에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다르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가운데가 뻥 비었어요. 이거는 함수값이 없는 거야. 다시 뭐가 없는 거야? 함수값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가 비어있더라도 극한값은 있어요. 그래서 극한값은 두 개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자,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얘가 무슨 값이야? 시작? 함수값이야. 다시 무슨 값?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게 진짜 이그젝트리 채워져 있는 게 함수값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다. 자극한 얼마? 시작 1. 우극한 얼마? 시작 1. 그래서 얘는 둘 다 1로서 극한값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조금 작겠지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는요 이게 싫어요 그러면 아직은 안 해도 돼. 이거 아직 안 해도 돼요.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칠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값이에요? 시작 함수값. 그러니까 F2-2는 얼마야? 시작 2야. 이해가니? 무슨 값? 시작 함수값. 이번해야지. 자, F-2-0은 얼마야? 무슨 극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왼쪽에 있는 거야. 향해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왼쪽으로 읽어보면 얼마야? 시작 2. F-2 플러스 0은 얼마야? 시작 0. 이해가십니까? 이거 읽는 게 수능에 나온다. 몇 점짜리? 3점짜리. 틀린 사람 있을까? 꽤 많아. 왜? 수코자가 많거든. 됐죠? 인정? 자, 그 다음 극한에 대한 성질. 선생님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울게요. 수연아, 네. 지영 뭐하고 있을까? 오늘 전화를 볼까요? 아니, 또 죽여야 돼. 자,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요. 극한에 대한 성질은 이쪽에다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 무조건 첫 번째가 뭐냐? 수렴해야 돼. 다시 뭐 해야 된다? 수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립 안 해요. 선생님 얘가요 fx하고 gx가 fx는 수렴하는데 gx는 발산합니다. 그럼 성립 안 해요. 아무것도 못 써. understand?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가 수렴이고 다시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는 뭐냐? 그냥 간단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따로 해주면 돼. 그 소리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따로 해줘. understand? 나누기 할 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단 얘가 분수기 때문에 다시 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얘가 분수기 때문에 분모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분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가 이미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분모가 0 되면 못 해줘요. 그리고 실수배는 따로 한다. 여러분들 시그마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시그마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만 칠 수 있었어. 실수배는 나중에 했어. 맞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이걸 갖다 공식적으로 막 뭐라고 중요한 거 뭐 할 때만 시작 수렴할 때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저 성질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좀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됐죠? 그런데 마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봐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는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스페시알이 뭐냐면 극한값이 없는 경우.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말이야. 여러분들 좀 이따 극한값을 계산할 텐데 극한값 같은 경우 선생님 극한값은 어떨 때 존재한다고 했어? 시작. 자극한과 우극한이 입 벌려야지. 용어 저기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있다고 했어. 그럼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모든 극한이 나올 때마다 자극한 얼마야? 우극한 얼마야? 같네? 이러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페시알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극한값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야 돼. 스페셜에 해당 사항이 없네? 그러면 있어. 언더스탠드? 연속도 마찬가지고 미분 가능까지 이제 제너럴하고 스페셜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리미트가 보이면 뭐 한다 그랬어? 대입한다 그랬지? 다시 뭐 한다? 그래서 극한값이 없는 경우가 첫 번째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고 리미트가 보이면 대입하고 대입하고 결과 보는 거야. 뭐가 나오냐? 0분의 수. 자, 0분의 수. 써줄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세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비우지? 죄송합니다. 리미트 x가 정수로 갈 때 가우스 x.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결과가 그냥 외울 정도로 나와줘요. 외워서 나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치만 보면은 무조건 시작은 이거야. 리미트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대입해. 리미트 보면 뭐 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요. 리미트 보이면 대입을 한다. 그러면 얘는 형태가 뭐야? 0분의 수야. 다시 0분의 뭐야? 얘는 뭐야? 0분의 절대값 0이 맞습니까? 0분의 0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가우스 정수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극한값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understand? 이런 것들이 보이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아니다. 그럼 제네럴적으로 그냥 가면 돼. 아, 이 새끼 극한값이 있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가. 이런 애들이 나오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줘야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너는 스페셜이네?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야? 제너럴이야? 그럼 그냥 할 거야. 인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극한의 성질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극한의 성질. 극한값이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와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를 가지고 연산을 했어. 다시 말해서 수렴하고 수렴하는 애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재수 없으면 합성까지 했단 말이야. 질문.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세 번째, 이거 대박 나오는 이거. 엄청 나와요. 극한값이 없어. 그리고 극한값이 없는 애를 연산을 했어. 극한값이 없는 애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단 말이야.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됐습니다. 그런데 조심. 이것들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어요. 극한값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fx분의 gx에서 분모가 뭐가 되네? 0이 되네. 분명히 0은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맞아, 틀려. 0분의 0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기서 얘기니까. 근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했는데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 예외야. 얘는 없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뭐냐? 곱하기야. 얘가 0 돼버리면 네가 1, 3 나와도 어차피 0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0 돼버려. 그래서 이거는 존재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극한값이 있는 애와 극한값이 없는 애를 연산을 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무조건 0이에요. 존재하는. 그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나도 몰라요. 됐죠? 이게 극한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까 이 내용을 설명했을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수렴한다. 수렴하기 때문에 얘가 수렴할 때만 우리가 실수에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나중에 하시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극한의 성질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애들끼리 하면 웬만하면 존재해. 하나 빼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존재 안 해. 하나 빼고. 없어? 아이씨, 이거 무조건 나중에 해야겠구나. 왜? 다 따져봐야 된다. 큰 거잖아. 얘는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됐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리미트가 보이면 무조건 뭐 해라? 이 루틴 깨뜨리지 마. 대입해라. 무조건 대입해라. 무조건 뭐 해라? 무조건 대입해라. 무조건 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선생님 대입했더니요 어떤 숫자가 그냥 나와요. 행복해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앞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부정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무슨 형? 부정형. 이건 이제 연산 파트예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됐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방금 얘기한 자극한과 무극한을 비교해야 되는 얘기다. 막말 얘기할게요. 리미트 끝. 얘 리미트 끝이에요. 리미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거야. 리미트 보면 대입할 거야. 그리고 판단 내는 거야. 내가 연산을 할지 비교를 할지. 물론 비교하려면 연산이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특이하게 요 얘기. 어딨어? 요 얘기. 끝났죠? 이게 끝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스키스티어라고 짜내기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봐봐. 그냥 fx하고 gx를 보면 gx가 커. 그런데 이것도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에 관련된 모든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다시 극한값이 뭐 할 때만? 이 얘기가 없으면요. 이거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극한에 대한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fx하고 gx를 보면 당연히 gx가 커. 그러니까 존재한다면 리미트를 씌워도 얘가 클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 이 얘기 없으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재밌는 게 이거 스케치 디어레이라는데 fx, gx, hx가 있고 그런데 얘랑 극한값이 똑같아. 다시 극한값이 뭐하다? 그러면 얘도 극한값이 뭐 할 수밖에 없다. 가운데로 같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네가 2야. 너도 2야. 그럼 당연히 너도 2지. 됐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미트 상에서 부등식 나오는 건 전부 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리미트 fx를 구하라. 아니 잠깐. 자 봐봐. 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리미트가 보면 우리 뭐 한다고 그랬어? 시작? 대입. 다시 뭐 한다고? 여기다 리미트 달아주자 이거야. 그럼 리미트 달면 얘는 얼마야? 시작? 2. 얘 리미트 달면 얼마야? 시작? 2. 그러니까 얘도 얼마야? 시작? 2. 그래서 얘 2. 이게 극한의 배수 관계였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극한값의 연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왜 얘기인지 안 줄게요. 여기 이 얘기야, 이 얘기. 부정형이라는 게 있고 리미트가 보이면 대입하자. 수자 나오고 끝이고 부정형 있고 자극한과 욱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지우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극한값 이정계수 이걸 얘기하기 전에요. 극한값의 계산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자, 부정형. 부정형이 뭐야? 부정형이 뭐예요? 그렇지.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영인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텐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면요 영인소가 4점짜리로 되게 많이 나와요. 아마 조금 이따 얘기하게 될 거예요. 영인소에. 부정형은 정해지지 않은 형태가 있다. 근데 실제로요 이 부정형은 몇 가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형태가 뭐냐면은 0분의 0이에요. 자, 0분의 0. 0분의 0. 0분의 0이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고 됐습니까? 얘는 무한대 곱하기 0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형태는 0분의 0이에요. 됐습니까? 0분의 0이라고 해서 이 0분의 0이 보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약분을 하거나 다시 뭐라거나 교과 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로피탈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나올 때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더 이상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해요. 다시 뭐 하자고? 무한대를 뭐로 볼 수 있냐면 0분의 수로 볼 수 있거든. 그럼 얘는 뭐가 돼? 시작. 0분의 0꼴로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얘네 둘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인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지워도 되지?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 영인
영인수는 뭐냐면은 0이 되게 하는 것, 인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3 x 플러스 3이 있다고 해보자. 뭐 연산하지 말고 리미트가 보이면 뭐 한다고 했어? 시작? 대입. 근데 얘 때문에 0이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0이 나오는 애들을 우리는 자, 영인소, 영인소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그런데 영인소가 이제 뭔지는 알겠지? 근데 만약에 말이야, 지금 여기는 영인수가 몇 개가 있어? 시작, 1개. 영인수가 몇 개 있는 거야? 시작, 1개. 그러니까 가장 기본 개념이 약분이란 말이지. 로피탈 정리는 나중이고, 로피탈 정리는 그냥 단순 연산이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약분에서 어려워져요. 응용법인 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약분해버리면 같이 하나하나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영인수가 다 사라지고 어떤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 틀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인수는 항상 개수 싸움이 되는데 영인수의 개수를 볼 때 우리는 0분의 0거죠. 분자하고 분모를 볼 때 분자가 영인수가 더 많아. understand?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곱 달린 거. 그럼 뒤져버리고 여기 하나 남아있지. 그럼 무조건 0 나오겠지. 맞습니까? 이해가세요? 분자하고 분모를 생각할 때 분모의 영인수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제곱이 달린 거예요. 그럼 지워져 버리고 분모에 남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나왔어? 0분의 수가 나오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분자와 분모의 영인수의 개수가 같을 때 드디어 어떤 알파 0이 아닌 알파가 나올 수 있겠죠. 다 약분이 되버리고. 맞습니까? 이게 영인수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문제는 영인수가 하나짜리인데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는요 영인수가 막 2개, 3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 영인수가 우리가 숫자가 나오려면 거꾸로 가는 거죠. 숫자가 나오려면 영인수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열심히 극한값을 계산했더니 극한값이 3이 나와. understand? 그러면 영인수가 개수가 같아야 된다. 뒤통수 더 치는 건 뭐야? 극한값이 0 나와. 다시 극한값이 5가 나와? 그럼 영인수가 분자에 훨씬 더 많아야 된다. understand?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내용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영인수의 얘기죠. 함수의 극한값 이정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하세요. 요거만 하고 쉴 거예요. 함수의 극한값 이정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보이죠? 아, 뭐가 아파? 왜 이렇게 무게없지? 자, 리미트가 보인다. 뭐 하자? 시작. 대입하자. 다시 뭐 하자? 대입하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분모가 0이라고 그랬어. 다시 분모가 뭐라고? 근데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알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뭐하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모에 영인수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영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만약에 분자의 영인수가 더 많다면 0 나올 것이고 분자의 영인수가 더 적다면 안 나올 것이다. 인정? 또 마찬가지. fx 이거는 좀 틀린데요. 리미트 수렴한다. 다시 뭐 한다? 근데 분자가 0이야. 다시 분자가 뭐야? 0. 이건 솔직히 없어야 돼. 아, 그래. 이것도 있는 게 낫겠다. 두 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좀 더. 분자가 0이니까. 그런데 여긴 영인수가 있다는 얘기지. 리미트에서 제로하는 게 영인수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에도 영인수가 있어? 안 된다. 그래서 분모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이게 아까 잠깐 썼던 친구도 부정행위.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이것처럼
x-3과 x-3이 들어있으니까 엄밀히 말해서 얘가 0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바로 다음 문제에서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리미트가 보이면 뭐하라? 대입해라. 그리고 고민을 하자. 맞아. 그리고 뭐하자? 그럼 얘를 살펴보면 리미트 x가 2가 알아서 x에다 2 넣게 어머 2 얼마야? 시작 0.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면 얘는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근데 3 나왔어. 다시 뭐 나왔어? 그럼 부정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도 얼마인 줄 알아? 시작 0이에요. 뭐해서? 대입해서. 물론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a 마이너스 2. 맞죠? 맞아요. 됐습니까? 네, 머리 계산 못해요. a가 1이기 때문에 다시 a가 오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죠. 그럼 분자를 살펴보면 시작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돼서 아하 영인수가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아요? 됐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풀어내요. 선생님 어차피 얘는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3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얘는 x 플러스 1이네? 라고 그냥 뽑아내는 학생들 있어요. 영인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겠지. 저게 더 똑똑한 거야. 그래서 극한값까지만을 계산을 한다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가 돼? 약분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랑 똑같으니까 얼마? 시작? 극한값은 3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됐나요? 자, 칠판 보세요. 리미트가 보이면 그러면 선생님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1시간 동안 한 얘기가 뭡니까? 첫 번째 우극한 기호 자극한 기호 understand? 두 번째 리미트가 보이면 뭐하자? 시작? 대입해라. 그리고 대입해서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요거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리미트를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얘기할 거야. 난 이제 대입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처리할지 얘기할 거야. 숫자 나와? 땡큐.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숫자 나오는 게 있긴 있습니다. 숫자 나와? 고마워요. 그 다음에 부정형 이런 것들 연산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극한과 자극한을 비교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부정형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영인수라는 게 결론은 1시간 동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현재 시간 10시니까요.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